마음쌤과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안녕하세요. 그림책 테라피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마음쌤이고요. 거리마다 알록달록 예쁜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재미난 소리를 만들어주니까 그냥 이유 없이도 걷고 싶어지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벗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림책이 그런 벗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 그림책 공작소 출판 코린 로브라 비탈리 글의 마리옹 뒤바리 그림 옷을 입힌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입니다. 글을 쓴 작가나 그림을 그린 작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수박을 무척 좋아했고요. 지금은 프랑스의 알프스 언덕 어디쯤에서 살고 있어요. 그림 작가 마리옹 뒤발은 어릴 때 꽃이 만발한 정원을 뛰어놀며 무언가를 정성껏 가꾸고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그림책이 탄생한 듯 하네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어서 매우 흥미롭네요. 자, 지금부터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자신의 넓고 넓은 수박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만의 수박밭이라. 너무 행복한데요? 준비되셨죠? 표지를 넘기니 첫 장에 발그스름한 수박 속살 같은 핑크빛 면지가 나옵니다. 면지를 넘기니 위풍당당 탐스러운 수박이 앉아있네요.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니 수박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더니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이라는 제목 아래 멈춰 섰습니다. 앙통의 수박밭은 완벽했다. 누군가 수박 한 통을 훔쳐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앙통은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수박밭 절반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라는 글과 함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수박밭에 검은 손님이 다녀간 듯 하네요. 크고 작은 수박들이 가로 세로 반듯하게 질서 있게 줄 맞춰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 가운데 뻥 뚫린 자리에 이 책의 주인공인 앙통이 고개를 푹 떨군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마도 그 자리가 도둑 맞은 수박의 빈자리인 듯 싶습니다. 그 넓은 밭, 수많은 수박들 중 하나를 잃어버렸네요. 하나하나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쏟고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단 하나의 수박일지라도 수박밭 절반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이 큰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도둑맞은 그 수박은 유난히 크고 맛있고 완벽했을 거라는 상상으로 더더욱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점점 더 커져버린 상실감이나 허탈감은 결국 앙통으로 하여금 힘든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밤마다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애지중지 귀한 수박들을 지키기 위해 수박밭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밤새 지키는 것이었죠. 하루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오는 잠을 참아내기란 정말 어려울 듯 싶은데 걱정이네요. 한편 궁금하기도 해요. 끝도 없이 적막하고 고요한 그곳에서 밤새도록 앙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요. 역시나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운 앙통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젠 수박을 지키는 일을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편한 잠을 자고 싶었던 거죠. 애착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질된 그 애정이 이제는 앙통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며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박밭 근처에서 살고 있던 들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서는 앙통의 수박밭에 놓여있던 농기구들을 넘어뜨리고 자루에 담긴 씨앗을 쏟아버리고 수박을 볼링공처럼 공중으로 날리며 놀이터인 양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수박밭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 뒤죽박죽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이 일을 앙통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앙통은 밭에 나와 자신의 수박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앙통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수박 한 통 때문에 절망의 끝에서 애착과 집착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앙통이 어떻게 이런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가지런히 갖고 온 수박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자신의 수박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집착에서 벗어나 행복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엉망이 된 수박밭에서는 잃어버린 수박의 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듯이 앙통의 편안해진 마음속에도 집착이라는 족쇄를 차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수박은 이제 자취를 감춘 듯 보입니다. 어려서 수박놀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뜨끔하실 수도 있겠어요. 서로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은 어쩌다 도둑맞은 수박 한 통쯤은 애교로 봐주고 넘어가는 인정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현대에는 작은 빵 조각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비장함에 슬프기도 합니다. 아무리 깊은 애정으로 가꾼 무엇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 중 하나였을 뿐인데 그 하나를 놓지 못하고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집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애정으로 포장된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달아 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들도 앙통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앙통은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오늘 저녁 편한 마음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박현주 작가의 이까짓 거라는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보고 싶어도 일주일만 꾹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뜨기 하트 설명과 함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의 엄지손가락에 실을 걸어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엄지의 앞에 걸려있는 실이 앞실, 뒤에 있는 게 뒷실입니다. 엄지에 있는 뒷실을 새끼손가락에 걸어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의 가로실을 밑에서 위로 떠서 가져갑니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도 마찬가지.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가운데 손가락의 앞실을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갑니다. 이때 가운데 손가락의 실은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앞쪽에 있는 앞실을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옵니다. 이때 새끼손가락의 실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손 엄지에 세 줄의 실이 걸려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엄지의 뒷실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실을 양손의 새끼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갑니다. 자, 가져간 다음 양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양손 엄지에 있는 뒷실 밑에서 세 번째 실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서 가져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엄지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실을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갑니다. 이때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양손 엄지 첫 번째 실 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간 다음 양손의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과 집게를 찝듯이 꽉 찢습니다. 실을 꽉 집은 상태에서 그대로 고리를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펴줍니다. 펴주면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실을 풀어줍니다. 자, 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삼각형 모양의 위쪽에 보면 실이 두 줄 걸려 있습니다. 이 두 줄의 실 중 서로 꼬여 있지 않는 실,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실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 자, 이 실은 자유롭게 놉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실은 서로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에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꼬여 있지 않는 한 실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걸어서 가져가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두 실은 서로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지 않는 한 실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실을 왼손 엄지의 손가락 실 앞쪽으로 가져가서요. 오른손 엄지를 왼손 엄지의 고리 속에 집어넣어주고 왼손 엄지는 고리에서 빼준 다음 다시 오른손 고리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대로 펼쳐줍니다. 양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고리를 양손 엄지에 있는 고리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를 살짝 빼주고 안쪽에서 그 고리를 다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왼손도 똑같습니다. 살짝 두 번째 손가락에서 고리를 빼주고 안쪽에서 다시 그 고리로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줘서 펼치게 됩니다. 펼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이 정도 모양을 유지하시고 양손에 삼각형 모양의 가로 세로줄 이 두 줄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자,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에 인계를 해줍니다. 다시 왼손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실 두 줄을 걸어서 왼쪽으로 가져가고요. 다시 이 지금 고리 속으로 보이시는 이 두 줄 보이시죠? 이 두 줄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안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걸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의 고리를 양손 엄지에 있는 고리 속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 고리 속으로 양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집어넣으면서 펼쳐주게 되면 자, 예쁜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하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